미국이 지난 4분기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3.3%의 성장을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에 성공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를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들이 현직 의원인 헤더 헛 시의원의 이딴 토론의 불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헤더 헛 시의원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건강보험의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젠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캘리포니아주에 한 차례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서해안 바닷가를 따라 이동할 예정이며 산악 고지대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4분기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3.3%의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물가마저 잡아내는 연착륙에 성공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3%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모은 전문가 전망치가 2%였는데 1.3%포인트 높은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2023년 1년 전체로도 2.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초 유엔이 0.4%, 세계은행이 0.5%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2%포인트 이상 벗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소비자들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돈을 쓴 덕분입니다. 4분기에 소비자 지출은 2.8%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의 70% 가까이를 이끌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고 소득도 오르면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사람들이 연말 소비를 늘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물가는 더 내려갔습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결정 때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지출 지수 PCE는 4분기에 2.8% 올라서 3분기 3.1%에서 0.3%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늘고 부채도 늘면서 소비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들은 올해 경제에 충격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 예상을 넘어서 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렇게 지난 4분기 GDP가 깜짝 성장했어도 경기 걱정은 여전한데요. 자넷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가계 경제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아이를 맡길 보육원은 숙련된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주택 가격은 계속 비싸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영훈 기자입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열린 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제닛 옐런 연방재무장관. 미국의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It's still too hard to be a working parent.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맞벌이 부부 등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 4분기 GDP는 깜짝 성장을 나타냈지만 실제 가계 경제에서는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Childcare is exceedingly expensive right now in this country, and that makes it difficult for families to work. 경제 전문가들은 좀처럼 내리지 않는 비싼 주택 가격도 가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that we should be doing to make it easier both to work and to raise children, and to make it more worthwhile to work. 바이든 행정부가 민생 경제에 대한 성과가 더딜 경우 올해 대선 승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앞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공범과 권총 강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올해 26살의 이수연 씨와 공범 마이클 본드를 무장 강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4시쯤 버지니아주 비엔나 지역 올드 코트하우스 길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 업주를 권총으로 폭행한 뒤 현금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자택을 급습해 체포했는데 자택에서는 도난 신고된 총기 3정을 포함해 무려 13정의 권총과 4파운드의 메삼페타민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강도와 불법 총기 소지, 그리고 불법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올해 미국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를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위스콘신을 찾았습니다. 전국에 걸쳐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7천억 원 규모의 운송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My predecessor, though, he chose a different course. Cut taxes for the very wealthy and big corporations, increasing the deficit significantly. 앞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지를 선언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양상입니다. 로이터 입소스가 지난 22일에서 24일 12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양자 대결 시 바이든 34%대 트럼프 4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 차 우세를 보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 앞섰는데 이번 조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였습니다. 다만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에 대해 미국 유권자 3분의 2는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 think this Biden-Trump fatigue is very real. Political scientists definitely feel it.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을 전제로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인기 없는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들이 현직 의원인 헤더 시의원의 잇단 토론회 불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에디 앤더슨, 레지 존스 소여, 아우라 베스케스, 그리고 그레이스 유 후보는 지난 화요일 토론회에 헛 시의원이 대리인을 보내는가 하면 포럼이나 타운홀, 심지어 줌 미팅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들은 주민들은 10지구를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증진의 기본이라며 허 시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더 시의원 측은 허 시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 시의회 미팅과 소위원회 미팅을 모두 불참했으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한국건강보험공단이 해외 거주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모호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한국건강보험. 오는 4월부터는 반드시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치료나 수술 등이 필요할 때 잠시 입국했다가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먹튀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 사의 피부양자로 4월 5일 날 입국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4월 9일 날 출국하는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등 국내에
6개월을 체류를 하고 나서 이제 건강보험 가입토록 이번 개정안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6개월 거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은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받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영주권자를 쉽게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해외 이주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가입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존 가입자들은 당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남가주 지역에 깜짝 비가 내렸죠. 다음 주에도 한 차례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캘리포니아주가 폭풍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는 서해안 바닷가를 따라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이동하면서 내릴 것으로 관측되며 산악 고지대에는 비가 아닌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최근에 폭우가 내린 지역에 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홍수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남가주 주민분들 생굴 섭취하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남가주 각 카운티 보건당국은 생굴 식중독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는 최근 한두 달 사이 급증하고 있는 집단 위장병 사례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출처가 확인될 때까지 가장 원인 가능성이 높은 생굴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손상된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 메스꺼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해 체포된 10대 피의자가 병원에 응급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지금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의자는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보도에 조윤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입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뒤따라오던 남성이 배 의원에게 말을 걸더니 갑자기 손에 든 둔기로 배 의원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회색 모자를 쓴 남성은 배 의원을 향해 둔기를 최소 10여 차례 휘둘렀습니다. 배 의원이 넘어져도 계속되던 폭행은 살려달란 비명을 들은 건물 식당 직원들이 나오고서야 멈췄습니다. 둔기는 손바닥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좌진들에게 붙잡혀 있던 남성을 특수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습격범이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바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습격범은 체포 당시 자신이 15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도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피습 30분 뒤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순천향 대학병원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배 의원이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고 눈 주변과 얼굴에 상처가 있지만 응급실에 왔을 때 의식은 명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지연성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조치를 했고요.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정당 대표가 아닌 배 의원은 경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강경화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안 소사이어티의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에 임명됐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1956년 미국의 존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 비정치 국제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과 교류 강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강 전 장관은 공직기간 내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에 집중해왔으며 외교장관으로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이끌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30년 넘게 중국을 오가며 일을 해온 한국인 사업가가 중국 공항에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세관이 이 사업가의 수첩에 있는 세계 지도를 트집 잡은 뒤 지도를 뜯어내고 나서야 풀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건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선양공항에 도착한 정모 씨는 보안 검색대 통과 도중 갑자기 세관원으로부터 트렁크를 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관원이 트렁크 안에서 꺼낸 건 정 씨의 다이어리 안에 부착된 세계 지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서 대만하고를 찾아가지고 표기가 잘못됐다. 이런 지도를 여기로 중국으로 갖고 오면 안 된다 이거야. 지도에서 타이완을 별도 국가처럼 굵은 글씨체로 표기했고 제1도시 타이베이는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 다른 나라의 수도와 동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대만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티베트, 시장 일대 국경 표시도 모호하다며 트집 잡았습니다. 세관원은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 씨를 억류했습니다. 정 씨는 항의했고 1시간쯤 뒤 다이어리에 있는 지도를 뜯어내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정 씨는 30여 년간 천여 차례 중국을 오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 한국 들어올 때 중국 지도에 동해하고 독도 표시 잘못한 건 전부 다 잡아야 되겠네.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면서 중국 입국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도 휴대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이 타이완을 독립국가처럼 표시한 지도를 엄격히 규제해왔지만 외국인까지 억류한 건 과도한 조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규정을 어기고 공사하다가 불이 나 39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건물 2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남동부 장시성의 6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무섭게 치솟습니다.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 연기로 가득 차자 2층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리는 필사의 탈출이 벌어집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학생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이 화재로 39명이 숨지고 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건물 2층 교육기관에서 대학 편입 공부를 하던 학생들과 여관 투숙객들이었습니다. 지하 1층 냉동창고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 불을 사용한 게 화재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량으로 쌓여있던 스티로폼 자재 탓에 불길이 순식간에 커졌고 유독성 연기가 계단 통로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공안 당국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허난성에선 학교 기숙사 화재로 학생 13명이 숨졌는데 건물엔 스프링클러는 물론 화재 경보기조차 없었습니다. 또 22일 윈난성에선 산사태로 34명이 희생됐는데 일부 주민들은 인근 광산의 무리한 발파 작업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인제에서 비롯된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엄정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북한이 그제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 한국군은 기존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무기 개발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정작 주민들에게는 생필품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했다며 공개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의 모습입니다. 발사 직후라서 날개가 펴지기 전의 모습인데
지난해 3월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과 비슷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기존 미사일 개량형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라는 명칭 뒤에 붙은 숫자 31은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과시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민들에게는 기초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놓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 공업공장을 지어 10년 안에 주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김정은 지시에 따라 앞으로 지방식료품 공장 건설 등에 군인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UCLA 아시안 퍼시픽 헬스콥이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2024년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UCLA 아시안 퍼시픽 헬스콥이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2024년 건강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혈압과 체지방, 그리고 비형간염과 시력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 관련 정보는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우즈 빌리지 거주 한인들이 탈북민 돕기 후원금으로 모두 3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후원금 모금 봉사자 김홍식 씨는 지난해 말 100번째 북한 주민 구출 비용을 관련 비영리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모은 기부금은 현재 7,000달러를 넘었는데 지속적인 모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픈뱅크가 텍사스 지역에서 가장 발전하는 SBA 대출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텍사스주 SBA는 2023 회기년도 SBA 7A 대출 분야에서 가장 향상된 SBA 대출기관으로 오픈뱅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 제이슨 김 본부장이 올해 개최된 북텍사스 정부보증 대출기관협회 행사에 직접 참석해 수상했습니다. 한국 젊은 음악가들의 공연 뉴 아티스트 콘서트가 카네기홀 웨일 리사이트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달 8일 오후 8시에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는 경기도 화성시 전국 음악 콩쿠르의 우수 입상자들이 출연해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의 연주를 펼칠 예정입니다. 티켓은 카네기홀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내년부터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하고 공식 기념하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조지아주 하원은 본회의에서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 기념식을 주정부와 개최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최초의 남부주가 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1월 25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